우리는 왜 감정의 늪에 빠져드는가?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생각들,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포기했던 일은 없었나요? 우리는 살면서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리고 때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과 마주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기도 하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곤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자책하기도 하고 감정을 억누르려다 결국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와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일부 감정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우리가 감정의 늪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정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은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계속되는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또 어떤가요?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말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산성과 의사결정에도 감정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핵심 동력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화내면 나쁜 아이야, 괜찮아, 참아와 같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꾹꾹 눌러 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늪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2부 감정 인식의 첫걸음 내 안의 신호를 읽어라. 자, 그럼 이 복잡한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는데도 괜찮아라고 말하거나 슬픈데도 애써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아라고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치 끓는 주전자의 입구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 폭발하거나 다른 형태로 터져나오게 되죠. 내 감정을 인식하려면 먼저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워서 혹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너무 오래되어서요. 그럴 때는 몸의 신호에 집중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 어깨가 굳어있는가? 배가 불편한가? 몸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가슴의 압박감이나 빠른 심장 박동으로, 분노는 얼굴의 열감이나 주먹을 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혹은 떠오르는 감정 단어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 슬픔, 좌절, 불안, 허탈함, 짜증, 서운함. 어떤 단어든 좋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3부 감정의 언어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기. 감정을 인식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짜증 때문인지 아니면 서운함 때문인지 아니면 깊은 슬픔 때문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디에 주름이 잡혔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내 감정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막연한 불편함이 불안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 불안을 다룰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였다면 한 발 더 나아가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해보세요. 모든 감정은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종종 내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메시지를, 슬픔은 상실감이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불안은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이 과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나는 감정을 느꼈다. 그 이유는 원인 때문인 것 같다. 이 감정은 나에게 메시지를 말해주려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다 보면 감정의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부 감정 해소와 관리의 기술, 건강한 표현과 주체적인 삶.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건강하게 감정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폭발시키지 않는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첫째, 신체 활동을 통한 해소. 감정은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몸에 쌓여 병이 되기도 하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요가, 산책, 심지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의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창조적인 표현.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연주, 노래 부르기 등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표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감정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셋째, 마음 챙김과 호흡. 격렬한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압도당합니다. 이때 심호흡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몇 번만 반복해도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을 비판 없이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건강한 소통과 도움 요청. 혼자 삭히기 어려운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큰 위로와 해소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 해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삶.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3가지 핵심 단계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둘째,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 이해하고, 셋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하게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 이 3가지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어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며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심리적 자유를 얻는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